한 밤, 두 밤, 세 밤, 네 밤, 다섯 밤, 여섯 밤, 그거 다 3개? 일곱 밤, 여덟 밤, 아홉 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시카입니다. 하반기 스마트폰 대전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의 주인공은 삼성의 갤럭시 노트 10과 애플의 아이폰 11이 될 것으로 보였으나 갑자기 급하게 한 명이 더 추가가 됐죠. 삼성의 갤럭시 폴드인데요. 드디어 결정된 이 갤럭시 폴드의 9월 출시 일정부터 삼성과 애플 각사의 다가오는 하반기 출시 계획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삼성이 드디어 10번째 갤럭시 노트를 발표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현지 시간 기준 8월 7일 오후 4시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8일 새벽 5시에 갤럭시 노트 10 언팩 행사가 열리는데요. 초청장 이미지에 있는 S펜의 포인트 부분과 카메라 렌즈의 이미지를 보고 일각에서는 갤럭시 노트 9의 S펜에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했던 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카메라를 탑재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고 있죠. 갤럭시 노트 10은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각각 120만원대, 140만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4G와 5G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총 4가지 모델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국내에서는 5G 모델 단일로 출시가 될 예정이죠. 5G가 제대로 안정화가 되지 않았는데 5G로만 출시를 한다니 아마 이 부분이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메라는 일반 모델 후면에는 1200만 화소 광각, 1200만 화소 망원, 그리고 16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이렇게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플러스 모델에는 이 일반 배열의 토프 카메라를 추가한 쿼드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노트 10에는 3.5mm 이어폰 단자를 없애고 베젤레스 기능을 강화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거는 물론 와이어리스 제품의 사용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삼성은 이 무선 이어폰을 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담긴 USB-C 유선 이어폰을 탑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물론 갤럭시 노트 10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측에서 오피셜하게 공개한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주요 사양들이 이미 외신 등을 통해서 유출이 됐고 제품은 항상 유출된 내용과 거의 똑같게 출시가 됐었거든요. 더 자세한 내용의 갤럭시 노트 10 프리뷰는 위 링크를 참고하세요. 또 삼성은 지난해부터 이 플래그십 모델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주변 기기나 액세서리를 동시에 같이 공개하는 전략을 펼쳤었는데요. 먼저 이번 언팩 행사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제품은 갤럭시 탭 S6입니다. 올해 초 보급형 모델로 출시된 갤럭시 탭 S5e의 차기작이죠. 또 이 제품에는 갤럭시 S10에 탑재된 화면 지문 인식 기능을 지원할 거라는 루머가 있거든요. 만약 이게 사실이면 태블릿계에서는 최초가 되는 거예요. S5를 건너뛰고 출시가 되는 모델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화려한 스펙으로 컴백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가격도 화려하겠지만요.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는 언팩 행사의 약 일주일 전쯤 미리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 3월에 출시된 갤럭시 워치 액티브의 후속작이죠. 전작과 디자인은 유사하지만 다양한 기능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빅스비 UI 그리고 피트니스 관리 기능 등이 개선이 될 거라고 합니다. 40, 44mm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블루투스 5.0을 탑재할 거라고 합니다. 삼성의 웨어러블 제품 중에는 처음이죠. 심전도 측정 기능과 낙상 감지 기능 이렇게 두 가지의 새로운 기능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기능은 이 심전도 측정 기능이에요. 디지털 크라운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고 의료진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만 인증 절차 때문에 실제 사용은 내년부터나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갤럭시 폴드가 9월로 출시가 확정됐는데요. 디자인과 내구성을 강화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의 최상단 화면 보호막을 베젤 아래까지 연장을 해서 화면 전체를 덮었고요. 또 화면 보호막이 이 디스플레이의 한 부품으로 보이게 하면서 또 임의로 제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또 힌지 상하단에 보호캡을 새롭게 적용해서 내구성을 강화하고 이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 뒷면에 새로운 메탈층을 추가를 해서 힌지 구조물과 갤럭시 폴드 전 후면 본체 사이에 있는 틈을 최소화시켰다고 합니다. 갤럭시 폴드의 9월 출시는 화웨이 메이트 X와의 정식 맞대결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삼성이 이 갤럭시 폴드의 출시를 9월 이후로 넘기지 않은 건 화웨이에게 첫 폴더블 폰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겠다라는 의중이 반영된 것 같기도 해요. 또 애플 스페셜 이벤트와 같은 달에 잡으면서 이 폴더블 폰을 출시하지 못한 애플을 저격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이 와중에 아이폰의 신작을 내놓을 애플의 전략은 뭘까요?
애플에서는 아이폰 XS의 후속작인 11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죠. 외신이나 커뮤니티에서 유출된 내용을 보면요. 기존 XS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기본형, 맥스, 그리고 보급형인 R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가 될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네, 요새는 보급형 스마트폰이 100만 원인 세상이죠. 이번 아이폰 11에서는 갤럭시 S10에 들어간 것처럼 화면에서 지문 인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될 거라는 예상이 있는데요. 홈 버튼이 사라진 아이폰 X 시리즈 이후에 이 터치 아이디는 페이스 아이디로 대체됐었는데 이제는 페이스 터치,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문 인식이 좋아서 아이폰 오리지널 시리즈에 스테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실 변화 같네요. 카메라는 이번에는 R 시리즈에도 듀얼 카메라를 탑재를 하고 기본형과 맥스 시리즈에는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할 거라는 전망인데요. 이 트리플 카메라는 갤럭시 시리즈와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새 출시되는 스마트폰 후면을 보면 항공포증 일으킬 정도로 멀티플 카메라가 대세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메모리와 배터리 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갤럭시나 LG폰과는 달리 이 아이폰은 마이크로 SD 추가 삽입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램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스토리지는 최대 1TB까지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이트닝이 USB Type-C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죠. 애플이 드디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네요. 애플이 매해 여는 이 3-4가지의 행사 중 아이폰을 공개하는 이 september 이벤트에서는 4년 연속 애플워치도 함께 공개가 됐었는데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애플워치 5세대는 아이폰 11과는 다르게 유출된 내용들이 많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루머들을 취합해보면 우선 새로운 세라믹 디자인이 공개될 거라는 말이 있는데요. 반면 디스플레이 크기나 베젤 크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WWDC에서 공개된 애플워치 OS 6를 탑재를 해서 기존 아이폰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운영체제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오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모델이 나올 수도 있는데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리드 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올 하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도 돌고 있어요. 기능적인 부분으로는 대기 오염 감지 기능, 혈당 감지 기능, 수면 추적 기능 등이 탑재될 거라고 합니다. 이런 기능들을 다 탑재를 하려면 배터리 용량도 좀 더 커져야겠죠? 이 september 이벤트가 끝나고도 공개할 신제품들이 남아있으면 애플은 보통 10월쯤에 두 번째 가을 이벤트를 열었었거든요. 보통 이 이벤트는 새로운 맥이나 아이패드를 공개하는 자리였었는데 이번에는 이 모든 제품들이 WWDC 전후로 조용히 공개가 됐기 때문에 10월에 두 번째 이벤트가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WWDC에서 공개가 됐었던 맥 프로나 프로 디스플레이 XDR이 올 가을에 정식 출시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정확한 날짜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6인치 맥북 프로나 에어팟 3세대 얘기는 아직 다 루머일 뿐인 것 같고요. 이렇게 올 하반기에는 대거 IT 제품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물론 초미의 관심사는 삼성과 애플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대결이겠죠. 애플이 퀄컴과의 소송 문제로 이 5G 모뎀 칩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올해 안에는 5G 모델을 출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 삼성이 5G 모델에 이어서 갤럭시 폴드까지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그럼 애플의 혁신은 뭔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5G 네트워크가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이 어렵다는 건 사실이지만 이대로라면 삼성이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에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처음에는 호평을 받았던 아이폰 X의 노치 디자인이 작년 스마트폰 시장의 트렌드 세터였던 것처럼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폰 11의 바둑판 후면 디자인이 트렌드 세터가 되면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요. 재밌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